참지 않겠다. 네. 누가 안 참는다는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통도사 메밀밭 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압박 속 첫 SNS 행보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영상을 올렸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건 사진이죠. 영상으로 보실까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보셨나요? 약간 비가 좀 추적추적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이 어두운 바람 소리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우산을 들고 반바지를 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뒷모습 멀리 통도사의 메밀밭을 보고 있는 모습에 약 한 15초 됐나요? 15초 정도 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 뭐 피의자 적시 막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고 이런 와중에 올린 게 통도사 메밀밭이에요. 의미가 뭡니까? 지금 아마도 과거를 회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서서 우리가 여러 차례 또 경험했던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의 가족 수사로 인해서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또 비극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또 겪었던 과거도 돌아보셨을 것이고요. 권력의 비정함, 끝까지 이 권력의 어떤 몰이식으로 한 전직 대통령을 몰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아마 스스로의 권력의 추상 같은 어떤 경험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본인의 어떤 딸이 자기가 실제로 대통령의 딸이란 이유로 본인의 어떤 수사의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유포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의혹으로 더 과장되고 확대되면서 이미 범인이 된 것처럼 이제 사회가 인식하고 있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전직 대통령 죽이기라고 하는 어떤 검찰 권력의 매서움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본인이 만들고자 했던 대한민국 그리고 검찰 권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던 5년간의 노력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씁쓸함도 저 뒷모습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게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점 정도는 사실 느껴졌는데 그 생각이 뭐냐? 아마도 과거에 대한 회상, 앞선 전직 대통령들의 뭐 과거 등등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검찰에 대한 뭐 비정한 이런 수사들 이런 거를 좀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이 영상이 다른 때 만약에 이 영상을 올렸으면 그냥 통도사배 메밀이 많이 자랐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딸 다혜 씨도 같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검찰 수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딸 부부 이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이다라는 게 검찰의 생각인 거예요. 박근혜 잡은 경제공동체 겨눈다. 네. 지금 검찰은 지금 중진공 이사장에서 더 이어져서 지금 온 게 딸 다혜 씨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생활비를 줘왔다. 그런데 이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 서모 씨를 취업을 시켜줬고 취업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금전적인 이득이 됐고 이게 뇌물이다라고 이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검찰이 대입한 공식은 경제공동체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득은 부부의 이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득이자 뇌물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경제공동체 관련한 앞선 판례들이 있었죠. 제목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최순실, 지금 최서원 씨로 이제 개명을 했죠. 최서원 씨.
관련해서 경제 공동체다라고 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 현재 조국 이 대표 관련해서도 딸 조민 씨랑 같이 해서 경제 공동체다라고 해서 1, 2심까지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이 당시에도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했었죠. 관련해서 그때는 무죄가 났다. 왜? 아들을 독립생계라고 봤기 때문에 법원이 이 50억 원이 곽상도가 받은 걸로 볼 수가 없다. 아들은 따로 별도 생계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유죄가 나온 경우도 있고 무죄가 나온 경우도 있고 관건은 독립생계냐 경제 공동체냐라는 게 관건일 텐데 어제 밤 거의 자정이 다 돼서 딸 다혜 씨가 SNS에 직접 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경제 공동체란 말을 만들어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 오더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가족인데요 라고 올렸어요. 그러면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습니다. 샵 겸손은 안 할래 라는 글을 올리면서 사진도 같이 올렸어요. 문 전 대통령 내외의 모습 그리고 꼭 맞잡은 두 손을 사진으로 같이 올렸습니다. 네, 우리 경제 공동체 아니야. 지금 검찰에서는 우리 경제 공동체라고 우리 운명 공동체야. 경제 공동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동학 위원님. 네. 이제 하나하나 다 반박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분개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혜 씨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전체가 다 공분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게요, 정치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뭐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런 잣대가 들이대어지지 않고 심지어 지금 이것은 민주당을 약간 분열시키기 위한 분열 책동 아니야? 그런데요, 저희는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당연히 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다혜 씨 입장도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전직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수석들, 그다음에 비서관들 거의 수사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제가 통화돼 보니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수사를 하고 오라가라 하고 심지어 압수수색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요, 작은 전셋집 계약을 했는데 거기 부동산까지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재임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2018년도에 일어났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걸 하는데 최근에 통장까지 이거를 다 들여다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모욕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 최혜병 특검법에 관해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언론에다 브리핑하는 거. 그거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요,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의 검찰은 지금 그 독소조항에 해당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특검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건 왜 문제 제기하지 않죠? 특검에서도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게 모욕주기성 이 성격이 굉장히 짙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치 공세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인기는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전직 대통령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모욕주기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걸 만회해보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찌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최수영 위원님.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없던 사건 만든 겁니까? 갑자기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3년 전부터 고소고발이 된 사건을 조현옥 인사수석,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차근차근 수사했고 당시에 이 일에 관여했던 그 검증에 관여했던 행정관은 진술을 거부하니까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가지고 얘기를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없던 사건을 5, 6개월 사이에 만들어가지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은 이거는 기획수사고 음모라고 얘기하죠. 근데 없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재직 시절에 네. 그 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혹은 그걸 읽은 그 임직원들, 그러니까
참모들이 네. 그 사람을 시킴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당한 대가를 대통령 가족이 받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근데 무려 2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2년간에 받았는데 그게 가장 많이 대표보다도 영입된 사람이 더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혀 전문 지식도 없었고 그리고 당시 또 이혼하고 나니까 문다혜 씨는 다시 또 청와대로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없었으면 문 대통령이 계속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혹시 외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문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을 보고 그러진 않았는가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김건희 여사 결부시키는 거는 꼭 이거는 말하자면은 물타기에 대한 저는 그 정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기보다는 어떻게 네.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네. 저 어제 통도사 메밀밭 사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저기서 메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먹구름하고 바람 소리만 들리잖아요.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뒤에 우산 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민주당과 같이 함께 방어해보자는 뜻으로 봐요. 아.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문다혜 씨가 글을 올립니다. 네. 우리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다. 운명공동체는요. 경제공동체 상위 개념입니다. 경제 공동체를 내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이제 대응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이 네. 이제는 단일 대우로 저는 여기에 할 오.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민주당에게 호재로 작용하느냐.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안 보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단일 대우 이 사안 자체가 한두 달 끌어가면은 찬바람이 부는 때쯤 나올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여기에 묻힐 겁니다. 민주당이 의도하지 않지만 또 하나를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사이드 이펙트, 부수적 효과일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바로 보이는 아까 그 보이는 모습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어두고 약간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산을 들고 이 바람이 휙휙 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지금 뭔가 검찰에 먹구름이 몰려오지만 우산을 펴서 비가 온다면 우산을 펴서 난 대응을 하겠다. 같이 하자라는 걸로 나는 해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로 신정현 위원님. 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최소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잃는 거니까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까요?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으로 시작은 했지만 네. 결국 칼끝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뭐 경제 공동체를 겨눈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상당 부분 경제 공동체라는 프레임 속에 걸려 있죠. 그래서 김만배, 정진상, 김용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경제 공동체 속에서 사법 리스크에 칼끝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시감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시작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민주당의 가장 핵심 대표인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전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왜 정치적 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그 3년 가까이 되어 있던 이 수사의 과정 속에서 네. 절대로 언론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 매일마다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취재 활동만으로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통장 내역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꾸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렸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안에 누군가 비선 실세가 흘리거나 이러한 과정이 있지 않다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왜 흘릴까요? 결국은 앞서 이동학 전 최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에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인기와 국정의 혼란을 상대방의 어떤 곤혹스러운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전국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런 어떤 피의 사실 유포하는 이런 행위들 검찰도 대통령실도 중단해야 됩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잘못대로 법대로 처벌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정치화하는 행동들 이것은 대통령실이 지금 궁지에 몰렸다라는 또 하나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정치 수사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면 아까 잠깐 얘기에도 나왔죠. 전 사위가 받았던 급여가 대표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네. 파격 처우를 그은 거로 이게 뇌물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한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보면 이동학 위원님. 네.
당시에 그 사위가 받은 대우가 대표보다 급여가 많고 항공계의 어떤 전공이나 커리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항공계에 바로 임원으로 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런 자리가 있으면 이보다 좋은 꼴보직이 없는데 왜 굳이? 라는 의문은 가질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의문이 있으니까 저 부분은 전 검찰이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검찰이 밝히면 보고요. 된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타이 이스타젯 하니까 이게 무슨 진짜 항공사인 줄 알고 네. 오해를 하시는데 그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티켓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증권사에도 근무를 하고 다른 회사도 근무한 경력, 그러한 능력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딸에게 뭔가 뭐 월급이라고 해야 되냐, 생활비라고 해야 되냐 이런 걸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다 받은 것으로 예정을 하고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 묶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이 저는 그냥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될 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사하는 이 과정에서 그리고 뭐 2억 5천만 원을 줬다 안 줬다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퇴임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퇴임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이전에 일어났던 뭐 사위 채용권 관련해서 시작을 했지만 네. 결국 지금 오고 있는 건 별건으로 온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퇴임 이후의 건들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뭐 이 손자의 아이패드를 같이 뺏어가기도 하고 검찰이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모욕 주기, 괴롭히기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데 결국 언론 플레이로 인해서 본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실정들을 지금 덮는데 대거 지금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검찰 이게 지금 정말 법치주의 맞습니까? 정의, 공정, 상식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클리기처럼 생활비를 받았다라고 뭐 명실공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생활비를 받은 게 맞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윤건영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언론 인터뷰에서 용돈 정도로 받은 적은 있지만 이걸 생활비로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김정숙 여사가 뭉칫돈 5천만 원의 뭉칫돈을 이 딸 다혜 씨한테 본인이 직접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냈더라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전형적인 논두렁식의 보도입니다. 그래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별개의 건입니다. 사위의 취업이 있었던 건 2018년의 일이고요.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입금을 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입니다. 당시에 이제 보수 강경 유튜버들이 양산 평산마을을 거의 뺑 둘러싸고 있어서 대통령 내분이 밖을 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비서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아주 친한 절친 지인에게 일종의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딸에게 돈을 융통해 주는데 은행 심부름을 부탁한 게 끝입니다. 네, 지금 윤건영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그게 뭐 이상하게 뭐 주변을 통해서 내가 돈 준 거가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옆으로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집 앞에 평산마을 앞에 하도 유튜버들이 많이 와 있었을 때라서 집을 나갈 수가 없어서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심부름을 좀 시켰던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김은영 대변인님. 자,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요. 범죄가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하지 못한다. 수사를 막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 시기가 왜 이 시점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이상직 전 의원 수사가 1년 동안 지연됐습니다. 그 부분 문재인 정부 하나였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밝히셔야 되고요. 피의 사실 공표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가량 많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최상병 관련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왜 다 침묵하십니까? 그 부분도 지적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시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두 다 수사했고 2명 구속시켰고 200명 구속시켰습니다. 그것도 정치 보복 수사라고 분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윤건영 의원의 저 변명도 저는 되게 박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돈을 보낼 수 있는데 굳이
친척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돈을 보냈고 그 돈을 밖에 또 내보냈지 않습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밖에 진을 치고 있어서 나가기 어려웠다면서 그 돈을 주고 내보냈다는 건 또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실 규명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이거 지금 지켜보는 것 중에서 제일 씁쓸한 건 국민입니다. 국민들께서 전직 대통령들 계속 조사받는 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기치를 걸고 당선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금 이렇게 연루됐다는 걸 보는 국민의 심정을 좀 헤아리시고 SNS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김유영 대변인 얘기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휴대전화 있으면 돈 얼마든지 집에서 뭐 안방에서 작은 방에서 붙일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왜 지인을 통해서 그럼 하느냐? 그것도 이제 약간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목조목 제가 너무 발언 기회를 늦게 드린 것 같아요. 꾹꾹 참아다가 확 쏟아내셨는데 피의사실 공표 뭐 최혜병 특검 수사 관련해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 안 하냐 뭐 이런 말씀을 조목조목 지금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뭐 다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둘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돈이 상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다이씨 쪽으로 많이 가긴 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한 번, 두 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가족 사이니까 돈이 필요할 때 빌리고 할 수는 있긴 한데 이동학 의원님.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서 다이씨 쪽으로 돈이 갔는데 다이씨 쪽에서 이걸 빌린 돈이면 갚은 돈도 사실 추적이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 없죠.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뭐 5년 뒤에 갚는지 6년 뒤에 갚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도 가족 생활을 하다 보면 저 역시도 누나한테 꿀 때가 있고 또 갚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검찰이 저런 조사를 뭐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통장으로 주고받는지 혹은 현금으로 주고받았는지까지도 결국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 빌린 거다. 그러면 예를 들면 빌렸다 그러면 가족 간에 차용증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기본적인 이 생활상을 우리가 사회상으로 비춰봤을 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무슨 경제공동체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실제로 수사를 위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결국에는 이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가족들까지 다 이렇게 엮어 넣어가지고 모욕주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돈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이런 것들을 가족 간에 뭐 이거 확실하게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이제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그러면 타이스타젯이 이제 뭐 서너 명이서 표 파는 회사다. 네. 근데 표 파는 회사에서 관리 직원 임원에게 왜 1억씩 가까운 돈을 줍니까? 그렇게 작은 규모 회사라면 적게 운영을 해야죠. 대표이사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게 약간 뇌물성이 아니냐 의심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 문다희 씨 관련해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전에 돈을 준 적이 없다. 네. 뭐 그때만 그건 받았으니까 그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독립생계로 봐야 한다. 근데 캥거루족도 많잖아요. 결혼해서 부모한테 얹혀 사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문다희 씨는 이혼 후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와서 같이 가족과 삽니다. 네. 그때 누가 돈을 냈을까요, 그러면? 뭐 월세를 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또 문다희 씨가 관련해서 이번에 책을 냈는데 2억 5천만 원의 인세를 지불했는데 그걸 대통령의 책엔 운명이다는데 그걸 문다희 씨에게 2억 5천만 원이 갑니다. 2억 원은 디자인 값이라고 그래요. 저는 살다가 책 디자인 표지비로 2억 원 받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5천만 원은 또 빌려준 거라고 해요. 출판사가. 아니 왜 출판사가 문 대통령 책을 내면서 왜 문다희 씨랑 동거래를 합니까? 그리고 또 왜 5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지금 뭐 김정숙 여사가 줬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가지고 다른 방송 보도에서는 심지어 이게 청와대 재직 시에 줬다는 또 보도도 있었어요. 시기가 엇갈려 윤건영 의원 말하고. 네.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왜 이렇게 의혹이 많습니까? 이건 한번 들여다봐야죠. 근데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건들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방어 논리죠.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이걸 단순히 모욕죽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뭔가 수상한 정황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정황들이 있으니까 또 수사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